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수학도 유형이 있는데 국어도 유형이 있습니다. 국어 문제의 유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유형이면 수학 같은 경우 보면은 로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 유형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유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유형은 이런 문제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출제되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고 이렇게 출제되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고 이렇게 출제되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가 확정됐을 때 내가 유형을 알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푸는데 어떤 문제 유형에는 최적화된 풀이법이라는 게 존재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 풀이법을 어떤 식으로 풀이를 했을 때 최단 시간으로 겹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이게 이 풀이법을 익히는 이유는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에게 문제를 풀으라고 줬더니 무한대 시간을 줬더니 97점을 맞았는데요. 시간을 재고 딱 풀었더니 76점 나와요. 그러면 20점 이상이 뭐와 관련이 되냐면 속도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필요 없는 부분을 읽기 때문에 속도가 이게 빠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중복해서 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봐도 똑바로 처리하고 다시 봐서 빠르게 복원될 수 있도록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이 보는 것들을 연결해놓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국어의 유형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최고의 속도로 풀어내기 위해서 실수 없이 실수를 줄이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험이거든요. 이게 무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빠르게 누가 잘 푸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누가 잘 푸냐를 했을 때 이 국어 문제가 다 1대1 대응이 되면서 숨은 글자 찾기로 글자들을 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숨겨놨다는 것은 그럼 저런 유형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숨겨놓느냐, 그죠? 단순하게 예를 들면 A가 B 했다를 B가 A 했다. 이런 것도 문제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300개만 정리할 수 있느냐? 그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형에 통달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유형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항상 대답 문제가 나오면 대답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 명을 기준으로 지호나 송호를 기준으로 지호만 읽어가면서 끊어주라고 했죠. 사람별로. 왜 그러냐면 지호를 읽으면 지호의 캐릭터가 분명해지면서 지호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들을 나오면 지호가 이 말을 할 때 그러면 여기서도 지호의 핵심어를 동그라미를 치겠죠. 지호를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서도 지호의 심리학 특강이구나. 지호의 여기는 뭐구나. 신청이구나. 지호의 뭐구나. 이렇게 핵심어를 체크를 한다면 그 지호와 대답하는 승호는 그 핵심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찾을 때 굉장히 빠르게 그죠? 거꾸로 여기 있는 핵심을 체크를 하고 넘어갔을 때 이 핵심어 근처에는 그 대답이 있겠구나 하고 거꾸로 찾아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다 같이 얘랑 이거 얘기하는 걸 읽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거죠. 왜? 뭘 풀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전체를 읽어야만이 내용이 이해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풀어야 될 거를 확정 지은 다음에 가서 또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복된 거 아니냐 읽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뭐라고요? 한 사람 지호를 쭉 읽고 승호를 쭉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는 게 훨씬 더 캐릭터나 줄거리 잡는데 명확하다는 것이죠. 섞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복잡한 것들은. 자, 두 번째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기는 A의 일부다. 그러면 이런 거 풀 때 뭐라고요?
이렇게 A 이렇게 체크해놔야 되죠. 이렇게 기억. 그래야 나중에 이게 쉽게 찾아지지. 항상 그래서 뭔가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A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A 읽으면 여기 핵심어, 사례, 여기 핵심어, 그 다음에 연결인데 문제는 이걸 풀기 전에 풀면서 학생들이 그래요. 요 내용을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왜 내용을 생각하냐. 차라리 요거를 끊어서 이렇게 가독성을 높게 가능하다 독성 읽는 능력을 높게 이렇게 끊어서 여기 있는 핵심어들을 뽑으면 이 뽑은 핵심어 5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채워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이걸 생각해내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으면서 A를 다 읽으면서 이걸 해서 이걸 고민하게 이게 뭔지 골똘하게 한 다음에 이걸 읽는 것보다 어차피 선택지는 읽어야 되니까 요거에 있는 핵심어들을 비교하면서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떤 단어들 핵심어들을 체크한 다음에 이 5개 중에서 그러니까 차이 핵심어를 체크할 때는 뭐라고요? 이 5개를 서로 비교하고 차이로 고를 수 있는 핵심어를 고른 다음에 이 5개 중에 몇 번을 여기다 넣을 수 있겠느냐? 그럼 2번. 근데 애매하다. 그러면 1번, 3번, 5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4, 5번 중에 고민해봐야겠다. 그러면 이 옆에를 읽든 주변을 또 읽든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이거를 생각하느라고 골똘하게 이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거를 잠깐 유예를 해두고 또렷하게 떠오를 때도 있어요. 이게 뭔지. 그렇지만 이 미세하게 가서 이 또렷하게 떠오르는 게 2개로 갈릴 수도 있잖아요. 2번호랑 2번호 둘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택지를 읽는 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3번하고 5번 이런 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몇 개 있는지도 문제 푸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3번에서 5번인데 3번에서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A와 B가 얘기를 하니까 똑같네요. 이것도 A, B 마을이 있는 것처럼. 자, 체크가 되니까 훨씬 못 편하죠. 어떻게 풀어질지 보이죠. 근데 빼면 어떻게 풀리는지 안 보이죠. 이런 것처럼 A, B를 하면 A 마을 쭉 있고 B 마을 쭉 있는데 아이들이 그랬더니 A에다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가 세모 치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 내용에다가 핵심 단어에다가 자, 협상, 다투지 못한 축제 공식 명칭, 그럼 명칭. 그러니까 세모는 좋습니다. 같은 이렇게 써야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단어를 쭉 연결하면 A 마을의 의사가 되는 거고 세모를 쭉 연결하면 B 마을의 대소가 되는데 이렇게 여기다 A, B를 쓰는 게 아니라 내용에다 써야죠. 항상 이런 겁니다. 사과가 맛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맛있다. 그럴 때는 이 맛있다 때문에 사과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사과가 맛없다 그럼 사과에다 세모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형과 용어를 한꺼번에 연결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그런 다음에 압력이 높다 떨어져 있으면 압력 옆에다 이렇게 높다 이렇게 쳐놔야죠. 그런 것처럼 이거를 A, B로 되어 있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A는 A죠. B는 확정줘야 됩니다. B는 그죠? 그럼 B는이죠. A와 B는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가지고 여기 A를 푸는 거고 아닌 거 푸는 건데 세모를 가지고 B를 푸는 건 맞겠지만 여기에 A가 궁금해하는 걸 체크한 다음에 이거를 동그라미 세모 치면 치는 동안에 맞아 이거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A, B를 다 읽은 다음에 와갖고 이거 A 하면 그거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체크를 하더라도.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 B를 동그라미 세모로 체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고 4번을 볼 때는 자, A의 말하기 방식이구나. 그런데 자, 이 말하기 방식에 여기에 있는 구분되는 방식들을 구분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협력, 타결의 시급, 협력. 그죠? 근데 A는 아까 동그라미 쳤으니까 협력.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되죠? 연쇄적 질문. 그 다음에 양측 모두에게 있음 강조. 그죠? 원인이 양측. 이렇게 2개를 체크를 해야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연쇄적 질문이 있는지를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실제로. 이해됐나요? 그런 것처럼 체크는 2개지만
초점은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다 끝까지 체크를 하면 A 동그라미만 쭉 보고 어떤 말하는 방식인가 근데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먼저 두어 개 정도 삭제를 하고 나머지 중에 골라야 빠르죠. 다음에 A와 B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요인 이것도 A와 B는 모두 동그라미 세모 A는 B는 A는 B는 A는 B는 A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동그라미 세모, 이것도 동그라미 세모, 이거는 동그라미로 푸는 문제고, 이거는 동그라미 세모로 푸는 거고, 이것도 동그라미 세모로 푸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 동그라미를 가지고 요거 풀고, 이거 풀고, 여기 있는 A 다 풀고. 된다요? 여기 세모를 가지고 여기 세모 풀고, 여기 세모 풀고, 여기 세모 풀고. 그렇다면, 그런 다음에 전체 한 번씩 확인만 해주면 왔다 갔다 안 하고 A를 뚜렷하게 생각한 다음에 A만 초점을 잡고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면 B를 초점으로 요거 풀면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게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학생들은 이거를 A 같다 B 같다 A 같다 B 같다 또 A 같다 B 같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풀잖아요. 이렇게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분류형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분류형. 분류형이라는 것은 A, B, C가 있든지 아니면 분류형 중에 대조형도 있습니다. 이제 A, B로 나누든지 그럼 뚜렷한 기준이 있겠죠. 찬반이든지 A, B, C로 나누든지 이렇게 나누어져서 A끼리 쭈루룩 살피고 B끼리 쭈루룩 살피고 A, B를 동시에 살피고 근데 어떤 선택지에는 반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A, B 모두. 그러면 A로 한번 체크하고 B로 한번 체크하고 자,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 때 또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선택지 있으면 한 방에 합니다. OX만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 세모. 이게 틀리지는 않아. 한 번 더 체크해야 돼. 그런 다음에 또 체크했더니 세모. 세 번째는 그냥 이게 맞췄다고 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골똘히 OX인가만 생각해. 밑에 거는 어떻게 하려고? 밑에 더 맞은 답이 있으면 여기 세모 말고 여기 완전히 동그라미가 있더니 완전히 세모가 X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 답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고별을 안 해도 되는데 국어라는 것은 상대성이거든요.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자 보세요. 이 볼펜이 있으면 이게 아닌 걸 찾아라.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일 아닌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을 찾아줘야 되는 게 국어는.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모를 응용해야 되는데 학생 답안지를 보면 전부 다 OX예요. 결단 내버려요. 오, 세모가 이제 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세모 판단 유예로 왜? 반복해서 여러 번 판단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 푸는 것도 됐죠? 네. 자, 그러면 다음 거. 왜 안 넘어가지? 엔터. 다음 장에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두 장짜리를 한꺼번에 하니까 한꺼번에 보이라고 잘 안 보여도 이렇게 이 장문 상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글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장문 글쓰기는 글쓰기 절차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는 문제를 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제를 줘요. 주제를 주면 주제를 안 주고는 못 쓰는 거예요. 백일장에서 그 다음에 발상을 해요. 발상을 해서 생각을 막 한 다음에 요거를 여러 가지를 자료를 모으고 그런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을 해요. 자료 수집을 발상을 하고 자료 수집을 추가를 한 다음에 이걸로 개요를 짜요. 맞죠? 네. 이 개요를 짠 다음에 1차로 작성을 해요. 1차 작성을 해요. 1차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고쳐 쓰기를 해요. 고쳐 쓰기는 제일 큰 것부터 해요. 주제를 체크한 다음에 단락 구조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단을 체크한 다음에 문장을 체크해요. 그 다음에 단어를 체크해요. 자, 이런 순서들을 글쓰기로. 이게 장문이에요. 화장문에서. 화법 말고 장문. 자, 그러면 초고가 있어요. 그러면 초고가 있으면 초고라는 말은 고쳐 쓰거나 뭔가 생각들. 이 초고의 앞에 있는 것. 글.
아니면 이 초고를 고쳐 쓴 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걸 쭈루루룩 다 읽어서 왜 읽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네. 이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걸 이걸 체크한 다음에 핵심 단어로, 예를 들어서 도입 제한, 그죠? 그게 목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읽으면서 지워나가야 돼. 확실히 못 지운 걸 다시 찾으면 되니까 하나만. 그러니까 이거부터 읽으면 굉장히 시험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 물론 이렇게는 읽어도 돼요. 지금까지 이거 하고 도움 주고 오작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도에 성공적으로 하는 거, 이제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뭐가 있는지, A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 번쯤은 쭈루루 그냥 2, 3초를 투자해서 전체 얼개를 하는 건 좋지만 이거를 체크해서 이걸 읽으면서 지워나가고 남은 것 중에서 빠르게 지워나간 다음에 확실히 여긴데 못 찾으면 남은 거를 다시 찾으면 돼요. 왜? 그때는 흐름이나 내용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으니까. 자, 자료 활용입니다. 자료 활용. 그래서 초고를 보완해야 돼요. 그죠? 발상을 해서 썼는데 자료를 활용해서 조금 더 보완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끊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 나올 때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자, 그런데 뒤에 답. 그러나 뒤에도 답. 그래서 그래도 답.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 거의 10중 8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답.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나 핵심이. 그러니까 연결어는 반드시 이렇게 역삼각 격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처음으로 도장하고 형성하고 있고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주면서 요 하나 문장들마다의 핵심어를 뽑아서 연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단락으로 하나의 주제를 명확하게 잡아놔야 그 또렷한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 가나 나다 그죠? 그러면 가하고 다하고 네모하고 그죠? 또 여기는 뭐죠? 다? 다가 왜 두 번이나 나오지? 나랑 단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 그 다음에 여기 가와 나. 그죠? 네. 그러면 가 나온 건 다 동그라미 쳐서 가 해결하고, 나는 세모 쳐서 나 해결하고, 다는 이거 쳐서 이걸로 해결하고. 이렇게 봐야죠? 네.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가를 가지고 지우고, 나를 가지고 지우고, 다를 가지고 지우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가를 가서 한번 보고, 또 여기서 나 보고, 여기서 다 보고, 또 여기서 또 가 보고, 여기서 나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핵심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요거 하나만 건 불완전하게, 이게 좀 연결된 전체 주제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판단의 폭이나 정보가 훨씬 더 종합적으로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굉장히 늦어지는 거예요. 오류도 생기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8번 보면 학생의 초고에 대한 조언이다. 적절한 것은. 그럼 결론에다 이걸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어떤 판단이든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주장을 믿고 따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글이야. 너희 초고를 보니 제안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마무리. 제안을 하렴. 분명하게. 강조하고 전망하렴. 제안, 강조, 전망. 이렇게 돼야지,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이것도 한꺼번에 제안, 전망, 강조를 막 애들이 막 하더라고. 그렇게 아니라 쭉 보고 여기 핵심어 고른 다음에 제안 없는 거 제껴. 강조 없는 거 제껴. 전망 없는 거 제껴. 이렇게 쭉 하면 여기에 핵심어를 자체를 고른 다음에 이 세 개를 맞추어서 쭈루룩 판단해보는 게 훨씬 빠르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제한, 강조, 전망 이거 했으면 찜찜하잖아. 이해되죠?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세 개의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러면 여러 개면 무조건 삭제형입니다. 삭제형. 이거 없네. 지워. 그러면 나머지를 다 안 읽어도 돼요. 여기에 제한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머지를 안 읽어도 돼요. 두 개를.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없어. 그럼 이거 다 지워지고 요게 하나가 없어. 그럼 다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읽어서 이걸로 2번 지워버리면, 그죠? 나중에 답인 것만 보면 이 세 개가 다 골고루 있나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 때 지금 보면, 자, 어떤 풀이법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게 단순하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는 게 아니죠. 문제 푸는 방법, 그 유형에 따라 어떤 식으로 풀어야 좋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9번, 10번 두 개입니다. 아, 그럼 두 개를 봐야겠구나. 그래서 뒤에부터,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나온다고 문제가 그랬죠, 제가. 아, 그래서 보통은 여기는 큰 문제 나오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작은 거 점점 작아졌다가 하나. 주제 문제, 단락 문제, 문장 문제, 단어 문제, 이런 식으로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1번부터가 아니라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더 잘 풀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뒤에 거 보면 핵심 내용을 비유적으로 그 주제는 뽑아야 되겠구나. 그죠? 네. 그러면 이게 핵심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핵심 내용을 먼저 그러니까 왜 비유법은 핵심 내용만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이 비유법에 속지 말고 핵심 내용을 봐야겠다라는 걸 알면 이론이 좀 빠삭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 내용들을 딱 잡아요. 그래서 함께 산다, 뭐라고 키운다, 뭐 긍정의 걸음, 그 다음에 용서, 이거 주고잖아. 우정, 이렇게 3. 그러면 와 아싸 이렇게 쭈르륵 보면서, 그죠? 순식간에 이걸 뽑겠다. 이건 부담 없구나. 자, 두 문제, 세 문제인데 보통 네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쉬운 문제를 제끼고 풀고 마치면 두 개나 한 개가 남으면 전력을 집중할 수 있고 굉장히 부담이 덜할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부터 푸는 거죠. 특히 뭐라고요? 수학 문제 풀 때 그러잖아요. 쉬운 문제 다 풀고 나머지 30번이나 21번 풀어야지 왜 순서대로 차근차근 푸냐고. 당연히 수학은 그렇게 풀면서 왜 국어는 왜 순서대로 차근차근 푸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자, 그래서 글쓴이가 사용하는 글쓰기 방법이야. 전체 구조 문제구나. 아니면 이 내용의 전체 틀 문제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그죠? 대종가? 여기에는 뭐라고요? 명령적으로 나열인가? 뭐 이런 거 있네요. 이러한가? 그러면, 주제 파악하면서 대전지, 뭔지, 이런 것만 파악하면 되는구나. 자, 이거를 읽기 시작을 해요, 애들이. 네. 너무 그냥 터무니없이 쭉 읽어요. 그런 뜻이구나. 그런 다음에 다시 읽은 다음에 주제 다시 뽑으려고 하고, 요거 있는 거 다시 뽑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푸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죠? 이런 것처럼 국어도 문제마다 유형이라는 거를 푸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결정적으로 느끼죠. 그런데 이 국어 유형은 수학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적죠. 수학은 이 공식이 달라지면 유형이 또 다르잖아요. 그 공식에 대한 활용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뭐 군수열도 뭐 수열도 무슨 뭐 이런 유형 또 나뉘잖아요. 파생해서. 국어는 그 정도도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유형을 찾아서 자기가 정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수능 유형이 신유형? 이렇게 해봐야 두세 개밖에 안 나오고 거의 같은 유형으로 10회 이상이 반복되니까 푸는 방법이나 유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만 한다면 훨씬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류평 또 보시면 유형만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시간이 뭐 적지 않게 들려요. 보시면 자, 표준 발음법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읽을까? 보통 학생들이 이거 읽으면서 그냥 두고 그러대요. 저는 이것도 요약해요. 딱 끊어서 어떻게 요약하냐? 티그티시 이와 그런 거 이게 이거 국외음화구나, 그죠? 이거 굳이 같이 모르면 그냥 둬야죠. 그런데 결국은 이거하고 이것이 지다 된다. 그러면 t 디귿하고 이렇게 합쳐야 된다. 디귿하고 티귿하고 이렇게 해놓든지. 이것도 첫 소리가 미다지가 이렇게 연음으로
그듯이 이와 결합하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차이가 항상 요거랑 요거를 차이를 명확하게 나눠놓지 않으면 못 풉니다. 조사와 항상. 예. 그러면 여기는 전미사 이거 결합돼요. 요것은요. 모음. 똑같네. 이것도 전미사인데 첫 소리로 디음절 첫 소리로. 아니 희가 결합한 거고. 네. 니은은 네. 이가 결합. 아, 요거는 희 조그맣게 보여갖고 안 보입니다. 희. 요거는 그냥 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다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첫 소리로. 이것도 첫 소리네. 근데 기억은 조사 뭐. 어디가 요거 조사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걸 조사하고 이거는 전미사, 그죠? 네. 첫 소리는 똑같죠? 그 다음에 이하고 희 이렇게 하면 차이 딱딱 구분되네요. 네. 이렇게 체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서 나눠서 여기에서 요거부터 찾아야 돼요. 이인지 키인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첫소리인지 첫소리가 아닌지 그렇게 구분 기준을 해서 그거를 찾은 다음에 풀어나가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기는 칼같이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마취법, 통일 규제나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나오는데 이 선택지가 나오면 이 보기가 나오면 1, 2, 3, 4, 5 해갖고 이게 명확하게 구분 기준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 차이들이. 이 차이들을 다 나누지 않는 한 결국은 이거 못 푸니까 이런 문제는 이것부터 퍼펙트하게 정리해서 체크하자. 그런 다음에 그 기준으로 이인 거 살펴보고 치인 거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이 문제는 맞춤표 표기할 때 그죠? 이렇게 이것도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나눠서 이 차이 아래 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적용 못 시킨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나눠줘야죠.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인데 이렇게 하나 나눠주고 이렇게 하나 주고 이렇게 하나 주고 그죠? 네. 세 개로 나눠주면 여기 있는 요소 한 가지, 여기 있는 요소 한 가지, 여기 있는 요소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수학의 조건처럼 그럴 때 이거를 저는 기억, 니은, 디귿 헷갈릴 때는 1, 2, 3으로 씁니다. 이거 없죠? 네. 그럼 저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씁니다. A, B, C 헷갈리면. 그래서 가져갑니다. 번호를 써서. 수학 문제를 풀 때 기름 문제를 풀면 문장 구절마다 끊어서 거기다 조건 번호 안 써요? 1번은 이거, 3번, 4번, 5번. 그래서 그 조건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하나도 안 쓰면 틀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건이 나오면 이 조건들을 1, 2, 3, 4 제시문도 그래요.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나오면 1, 2, 3, 4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네. 그 번호 옆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1번 확인했나? 이렇게 확인했는지 이 대응만 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해놓으면 1번, 2번, 3번, 4번은 다 쓰이거든요. 네. 근데 4번을 안 쓰면 잘못 푸는 거예요. 다 쓰여요. 수학에서 필요 없는 조건을 써놓으면 애들 못 풀어요. 혼란스러워서. 정말 필요한 조건만 써있고 여기도 필요하니까 이걸 써줘요. 쓸데없이 추가로 더 쓰는 경우가 적어요. 보기는. 제시문은 많아요. 자, 이런 것들도 풀어줄 때 밑줄 친 서술어의 문형으로 봤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자, 보세요. 이 시각이라는 것은 문제 풀 때 뭐라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보는 겁니다. 자, 예문인데 문장 성분 중에서 필수 성분을 아느냐 이렇게 해요. 네. 그럼 필수 부사 알면 이거 안 봐도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 전체 줄거리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예문 보고 막 의식적으로 옆으로 읽어요.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거 읽게 된다는 거죠. 자, 읽어봤더니 다 아는 건데 아우 다행이야 하면서 시간 날라가요. 쉽네 다행이야 뭐 이렇게 쉬우면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부지런히 풀어줘야지. 그랬을 때 이 필수 부사어를 찾으라는 거예요. 필수 부사어하고 필수 관형어하고 두 개를 기억하시는데 필수 부사는 간접 목적에서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그럼 IO, DO 했을 때 영어의 간접 목적어 사람에게 이게 필수 부사예요.
왜? 한국어에는 에게라고 붙었어요. 을을이 안 붙고. 그래서 간접 목적으로 필수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갈 수 없다. 가는 방법이 없다. 이게 불완전 명사인데, 이걸 꾸며주는 이게 필수 관용어예요. 필수 관용사. 필수 관용어. 그러면, 필수 부사하고 필수 관용어. 이 두 개의 자가 필수가 붙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수 관용어가 뭘까? 라고 요거를 보면서 이거를 다 분석한 다음에 거꾸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자, 14번. 자, 이런 문제를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호응이죠? 네. 이것도 호응이죠? 호응 얘기구나, 누락. 이것도 중복. 그럼 4개네. 그러면 이렇게 끊어져야 되네. 그리고 4개. 그런데 이걸 왜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이거 맞게 이렇게 고친 거 맞게 했어요. 내가 주어 서술어 호응 알면 공부 안 해도 돼요. 문법의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설명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배경식이 나오면 이 선택지부터 반드시 보고 이렇게 거꾸로 가서 찾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낯설은 거는 반드시 이거부터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문 공부를 해서 문법이 튼튼할수록 선택지부터 보게 되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알게 된다면 목적어가 빠졌구나. 피동이 중복됐구나. 그럼 이거 난 푼 적 있어. 여러 번. 주어 서술어 부사 연결어 부사와 연결어 호응 많이 푼 적 있어. 그렇다면 이걸 보고 여기에서 뭐 바뀌었나를 본 다음에 거꾸로 여기서 그냥 찾아가면 돼요. 넷 중에 뭔지. 자,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복이고 이게 뭐라고요? 선택지 1, 2, 3, 4 된 것처럼. 이해되세요? 그렇게 문법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니까 뭐 적절하지 않다, 맞다 이건 반드시 세 번째로 해주세요. 조심해. 그죠? 네. 조심해. 그죠? 네. 적절한 것은요, 바른 것은 동그랗게, 둥글둥글한 게 골라, 이렇게. 근데 2개 이상 고를 때는요, 모두니까 별표.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쭉 보는데, 보기를 보면 쓰기도 한다. 뭐라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결론이네요. 그게 이게 역사학경이네. 그러므로, 화자가 정작에 요청할 때 쓰이는 것, 이제 공통이다. 그럼 요청 안 하는 것만. 그러니까 요청 받았냐, 안 받았냐만 쭉 빨리 읽어서 찾아요. 복잡하지 않게. 그럼 금방 나와요, 이게. 5번. 아니,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40문제 중에서 10문제는 1분 안에 푸는 게 아니라 10초 안에 풀 수 있게 나와요. 그거를 줄여서 1분 안에 안 풀고 50점씩 세이브를 해야 그걸 다 갖다가 나중에 비문학을 그냥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생각하면 그 고민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똑같은 속도로 읽었으면 진짜 천만의 방떡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고3은 쉽지 않고 항상 문제 풀면서 요 위에다가 제가 뭐 쓰라고 그랬어요? 등급을 쓰라고 그랬어요. 이게 몇 등급 문제냐? 그럼 이거는 9등급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9등급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엄청 빠른 시간에 풀지 않았으면 나 잘못 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문제 위에다 이제 체크하는 거. 이렇게 문제가 쭈루룩 나와서 이렇게 됐으면 기본적인 체크법이에요. 기본적인 체크법. 첫 번째, 이제 3번 이렇게 됐으면 만든 것이다, 아니다, 이거를 체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이렇게 선택지 1, 2, 3, 4, 5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있는 핵심어를 고르는 거는 당연하고요. 네. 골라서 만약에 2번을 골라서 내가 골랐어요. 이게 틀리면 틀린 걸 고른 이유를 써야 되고요. 이 틀린 걸 고른 이유를 개선하는 걸 써야 돼요. 개선 대책 스스로. 근데 답이 5번이면 5번의 답일 이유를 간단한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단어로 써야 돼요. 이렇게 옆에다가. 이 단어를 보고 답인 이유를 추출할 수 있는 힌트로. 그 다음에 이거를 보는데 내가 중간에 풀다 2번을 골랐어요. 이걸 안 읽었어요. 3, 4, 5를. 그러면 시험 중에 여기다 세모를 쳐야 돼요. 왜? 이걸 안 읽고 그냥 답이 2번인 것 같아, 확실히. 2번 체크했으니까 나중에 삥 돌아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게 이 세모예요, 시험 중에. 맞는데 내가 이거는 100% 말했어. 다 보고. 그러면 나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시험 중에.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왜? 또 보면 시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세모는 어딘가가 불안전한 거예요. 근데 별표는 일단 틀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두 개 정해놓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별표가 3개인데 3개 다 틀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세모만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끝났을 때 이 위에다 등급을 쓰는 거예요. 이건 7등급 문제다. 그럼 7등급.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힌트를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체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실제로 이 번호에 있는 동그라미는 안 보는 거고 세모를 다 체크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을 때 이렇게 별표짜리를 푸는 거예요. 비문학에 있는 한두 개.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안 보고 세모를 다 확인해서 풀고 그 다음에 별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 있는 건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클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쭈루루루루 풀면서 어떤 거는 세모를 쳐가면서 어떤 거는 별표를 치면서 아주 쉬운 걸 다 푼 다음에 다시 와도 풀 수 있어요. 왜? 보세요. 체크가 딱 돼 있잖아. 체크를 해놓으면 복원이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걸로 순식간에 세모들을 다 풀고 나머지 시간에 별표의 전력을 다 하면 돼요. 순차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풀 때는 뭐 푸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잡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쉬운 거. 그러면 난이도로 칠 때, 자, 이거는 몇 문제냐? 10문제.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냐? 20문제. 이건 몇 문제냐? 10문제. 근데 이 중에서 정말 힘든 거 몇 문제냐? 5문제. 이해된다요? 그러면 이거는 초스피드로 풀고, 이거는 제법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천천히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풀 때 이거 다 풀고 요것도 어느 정도 풀고 답은 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야지.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게 다 풀어서 이제 더 이상 풀 게 없을 때 요거 푸는 거예요. 자, 그렇게 푸는 거고요. 자, 다음에 요거를 보면 왜 이거 뭐야? 이렇게 글을 처음 볼 때 이걸 갈래를 떠올려야 되는데 이 갈래를 할 때 학생들이 지금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문학과 비문학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고3 정도 되면 문학이 아니라 시다, 소설이다, 소필이다. 왜? 시와 소설 푸는 방법은 엄연히 다르니까. 그 다음에 비문학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경제다, 이거는 예술사다, 이거는 과학이다. 이렇게 하면 과학 푸는 법과 경제 푸는 법은 또 달라요. 네. 문장 구조의 스타일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 과목별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이 과목별로 이 과목을 비문학의 과목을 딱 떠올리면 이런 문제들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이론을 설명한 사람은 논리학이구나. 논리학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논리학의 주제는 이렇게 숨겨놔. 이렇게 뇌의 회로가 글의 갈래별로 딱딱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8번 하고, 그래서, 이거 아니지? 8번. 팔자하고, 엔터. 자, 갈래로 딱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이거를 푸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됐고, 할런과 달리 썰은 이렇게 해놓고 쭈르륵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논리학에 나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론이 나오고, 하지만 셀러는 나오고, 이거가 달리 또 누구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흐름이 나왔나 본데, 그죠? 네. 자, 이 비문학은 뭐부터 읽으라고 했어요? 선택지부터 읽으라고 이게. 자, 이거를 문제라 그러고, 이걸 선택지라 그러고, 이걸 제시문이라 그래요. 이름이, 이건 보기라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선택지. 문제. 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지. 두 번째가 선택지. 보기입니다, 보기. 왜? 맞는 예시만 딱딱딱딱 줘. 틀릴 게 거의 없어. 근데 보기도 틀린 거 쓰기도 하지만, 맞는 엑기스로 요점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아닌 거 찾아라, 선택지. 대빵이야. 80%가 맞아. 요점 정리해놨어. 그 다음에, 맞는 거 찾아라는 핵심만 골라놓으면 되고, 요거는 요점을 줄거리를 해야 되고, 요거는 핵심만 골라놓으면 되고, 요거는 비교를 하면서 80%의 그 엑기스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비문학이 있었을 때 제일 처음에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무슨 갈래. 갈래를 떠올렸는데, 이 갈래를 떠올린 다음에 이 두 갈식으로 한 줄씩 읽는 거, 두 갈씩 내용에서 중요한 거 그렇게 선택하면서 한 줄씩 읽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 이렇게 뻥뻥,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네? 두 갈식으로 이렇게 치고 전체 흐름을 쫙 봤는데, 문제는, 이거를, 대략 이런 데는 여기엔 여기 있고, 여기는 셀먼 얘기 있고, 여기는 누구 얘기 있고, 이건 알겠는데, 이 선택지 가서, 이 선택지, 보세요.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럼 똑같아요. 셀먼에, 이건 누구지? 햄발, 셀먼, 이렇게 두 개 나오네? 여기에서 의, 문제점, 설명한 논중의 관계. 이것만 보면 되네? 네. 그럼 얘는, 셀은, 동그라미니까 세 번으로 하자. 이론에 대해 지나는 장점, 결과, 그죠? 성과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알았어. 이거 나올 때 읽으면서 싹싹싹 지우다가 못 지웠으면 다시 찾고 지울 거야. 이렇게 해놓고, 다음, 아닌 것, 설명 이론은, 셀먼의 이론에 관한 적정. 그러면 이 셀, 이 헬인가? 헬? 셀이요. 여기 셀자예요? 네. 이 셀 거에다가 다 세모로 쳐야 되니까, 아닌 것이니까 80%가 맞으니까 여기서 셀먼 이론증, 셀 이론증 정리하고 가자. 그죠? 그럼 여기서 잘 핵심어를 체크하면 셀 이론을 먼저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다음에, 윗그럼 위로와 기억에 대한 이해니까, 기억은 일부분만이구나,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거 풀고, 셀 풀고, 이거 풀고, 그 다음에 이거 해도 상관없겠다. 이 흐름을 안 다음에. 하고서, 이거를 체크를 단어를 해놔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고. 근데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일부러 이걸 안 했죠? 네. 왜? 헷갈릴까봐. 왜? 맞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틀린 거 왜 4개를 읽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억을 확인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는데, 자, 보기에 물음에 대한, 이거는 헬이에요? 햄. 햄의 이론을 설명한다고 할 때, 그러면, 셀은 여기서 나왔고, 햄은 여기서 나왔구나. 그죠? 아까 그랬죠? 여기에 햄은 요거 풀고, 요걸 풀어야 되겠구나. 네. 셀은 요거 풀고, 이걸 풀어야 되겠구나. 얘도 햄펠. 얘도 햄펠, 이것도 햄펠? 네. 둘 다 햄펠이구나. 그러면 셀 풀고, 요것도 그럼 셀 거야 되는데, 햄펠, 요거 두 개구나. 자, 이렇게 순서를 대략 정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것까지 보면, 자, 보편적 법칙, 선행조건, 피설명하. 설명과 피설명으로 나누고, 그죠? 이거를 잘라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놓는 문제구나. 그러면, 적어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뭐는 해야 돼요? 보편적칙, 선행조건, 설명, 피설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알아요. 하도 애들 많이 가르치니까 설명한 피설명이 뭔지, 보편이 뭔지, 서행조건이 뭔지 아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저기를 뽑아내야겠구나. 더 보강해야겠구나, 이론을. 한 다음에 이것도 분류해놔야죠, 이렇게. 네. 이렇게 리을이구나.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 기억이구나. 기억이 아니면 이거 3개 날라가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거 리을은 리을 2개였고, 여기는 뭐로 할까요? 디귿, 이거 2개네. 네. 그러면, 쭈루룩, 가가 기억이야. 그럼 기억 남겨놓고, 기억 아니까 스르륵 지워버려야죠. 그래서 지워가면서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그럼 하나라도 맞는 것부터 찾자. 그러니까, 이게, A인지, 간지, 난지, 단지 모르면 다음 거 보고, 다음 거 보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이건 것 같아. 그럼 그걸 딱 동그라미를 하나 치는 순간, 아닌 거는 쪽쪽쪽쪽 지워보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자, 이렇게 문제풀이 방법을 얘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애들이 그래. 쌤, 그런 거 연구하다 시간 다 가요. 야, 문제 풀려면 니네 읽으면서 그 연구하고 생각해. 내가 지금 이것만 뽑아갖고 문제 푸는 방법만 지금 설명해주니까 니네 안 하는 것 같지? 그런 방법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풀어? 그치? 네. 그 문제 푸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설명할 뿐이라는 거지. 네. 그제?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기술입니다.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처음에 다 페인트예요. 이렇게. 이 끝에를 봐야 돼요. 이 첫 단락의 끝부분. 주제는 첫 단락의 끝부분하고, 그죠? 끝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문하고, 제일 끝에, 그래서 하고, 이렇게 요 끝부분을 찾으면, 여기 중간쯤에 뭔가 이렇게 끊어가면 결국 하고 결론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만 읽어봐도 달리 이게 결론이네요. 그런데 그 앞뒤에 또 뭔가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읽는 건 편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네. 부담감이 덜해요. 요만큼에서 핵심만 잡고 그죠? 네. 쭈루룩 연결하자 하는 거랑 쭉 보는 거랑 굉장히 차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윗글을 바탕으로, 이건 주제라는 뜻이에요. 바탕으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죠? 그러면 윗글을 이해한 거, 윗글을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주제라는 거잖아요. 그럼 주제와 관련성으로 해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기억의 내용이니까 일부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다 체크해요. 이게 마음이, 저는 체크를 안 하면 이 손으로 푸는 스타일이라 심리가 불안해요. 기억이 여기구나. 그래서 기억 얼른 찾아야지. 막 기억 여기서부터 다시 또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이 막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저는 다 체크해놔요. 그래서 윗글에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가장이란 것은 둘 중에 하나로 골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는 확실히 아닌데 둘 중에 하나. 비슷한 거 있으니까 주의해. 비슷한 거 꼬시는 건 나 했어 해서 경고해요. 국어 선생님이 가장 친절하게 해놓는 건데 애들 별 생각 안 쓰고 그냥 있나 봐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이런 얘기인데, 그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두 줄, 세 줄 넘어가면 이렇게 끊어둬요. 이거 끄는 거 1초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또렷하게. 아니, 저는 그런다고요. 근데 애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한다면, 집중력이 좋으면 상관없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집중력이 별로 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이제, 재능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재능이 있다면 벌써 성공을 했겠죠. 근데 이제 노력은 꾸준하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는 내가 자신있게, 평생, 공부가 재밌으니까. 재능이 없는데 공부가 재밌어서 참 괴롭기도 해요. 몇만 개의 게시물을 읽고, 몇만 개를 정리를 하고, 몇만 개의 지금 동영상을 또 찍으려고 하고, 그래서 몇만 장의 글을 쓰려고 하는데, 벌써 써놓은 것도 몇만 장, 10만 장 가까이 글을 써놨는데, 팔아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아직도 쓰는 중이에요. 재능만 뛰어났으면 벌써 몇 권을 팔아먹었을 텐데, 딱 한 권만 팔으려고 해요. 교육 대백과사전. 자, 그렇게 되는데, 기억에는 들으니까 일부를 읽는 것이고, 이거는 보기와 관련돼서 해석하는 거니까, 이 보기, 이거 하면, 21번 하나를 읽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읽어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뒤에 번호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뒤로 넘어갔을 때 조심하셔야죠. 그런데 이거 A, B, C, D 있잖아요. 사전적으로 아는 것은. 그럼 요거는 요 문장을 거기다 통째로 놓고, 그 단어를 빼고, 단어 뜻을 생각하지 말고 통째로 놓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월 모의고사 보니까 애들이 12 이거 틀렸던데, 이거 그 12가 나온 문장 끝까지 읽잖아요. 이거 떨어져서 한번 해볼까? 안 된다. 이 12가 나오는 문장 끝까지, 그 밑줄 친 문장을 끝까지 읽으면 여기에 옳고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단락을 읽으면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요 문장만 읽어갖고 문제가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문장까지 읽어서 참고해야 돼요. 네. 자, 어쨌든 그러면 24번은 금방 푸는데, 이렇게 이거는 문제도 보기랑 떨어졌지, 그러면 이제 위험 경고입니다. 이게 편집 자체를 여기에 지문을 하고 문제를 여기다 내든지 이렇게 넘어가면 틀릴 확률이 30%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편집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이들이 한 등급 정도, 4점 정도, 그래서 한 등급 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거는 핵심 단어를 딱 해갖고 핵심 단어를 기억한 다음에 앞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국어를 연습할 때, 그럼 집중력이란 무엇이냐? 국어의 집중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택지에서 5단어를 딱 암기할 수 있는가, 순간적으로. 핵심어. 그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5단어를 암기한 다음에 글을 쭈르륵 읽다가, 아, 이 단어다! 답이다. 그럼 3번일 거야, 아마. 그 단어 딱 찾아갖고, 오, 그거 답 이거.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게 한 방에 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 단어 들고 가갖고 쭉 전체 읽고, 두 번째 단어 들고 전체 읽고, 그래서 5번 읽어요. 이 단어를 외운다는 것은 이렇게 손가락 끝에다가 뭐를요? 꽃갈코를 다 꽂고 멀까 해서 손가락을 쭈르륵 5개를 쭈르륵 놓고 이렇게요. 보세요. 가다 서 이렇게 뽑아먹는 건데 애들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 없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푸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할 때 정말 연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5개의 단어를 뽑아서 순간적으로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답을 뽑았으면 영원히 잊어먹어도 돼요. 맞는 답을 뽑았으면.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핵심어를 뽑은 다음에 돌아가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걸 보니까 암 치료 사용에 대한 항암제 얘기인데, 일단 어려워 보여. 암세포, 그래? 신호체계 전달 암세포, 그런 거네. 신생. 저렇게 안 해요. 한 줄은 읽어요, 여기까지요. 한 줄은 읽어요. 한 줄에서 중요한 단어도 뽑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풀이법만 얘기해주니까 그런 거지. 자, 이례적으로 적절한 것인데,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 디귿과 달리 이런 건 가로 필요하겠죠? A는 B와 달리 크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 할까요? B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큰지만 보시면 돼요. 그건. 근데 그래도 답이 없을 때는 B와 달리를 봐야 돼요. 네. 그럴 때 B와 달리가 A와 B가 둘 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라고요? B와 달리 이게 필요 없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그래요. 이거를 항정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럼 좀 어렵게 된 문제예요. 그런데 난이도 조절해서 이 B와 달리에다 내는 건 5%라고요. 5% 난이도 올리는 거고 5%짜리를 건드렸으니까 난이도 올린 거고 보통은 A가 크다? A가 작다?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는 다 묶어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분류형으로 푸시면 돼요. 그런데도 디귿 풀고 니은 풀고 했는데 없으면 요 달리만 다 확인하면 돼요. 알겠죠? 애들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고 다음 문제를 보시면 아닌 거 푸는 건데 A, B를 이해한 거 A, B 요거 A죠? B죠? 여기에 이 글을 바탕으로 이 전체를 이해해서 이걸 푸니까 적용시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80%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읽고 요거까지 읽으면 요 내용에 거의 한 40~50%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핵심을 뽑아놓은 다음에 기역, 니은부터 풀고 그 다음에 요거 한 문제 전력 투관. 이해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단 코스는 이거부터 읽고 이거 체크해 놓은 다음에 이거 읽으면서 요 기역, 디귿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요것만 전력 추가했는데 그 부분 찾아서. 자, 다음 걸 보시면 이게 사진 문제입니다. 사진은 이렇게 되는데 요 끝에 읽으라고 했죠? 꼭? 네. 그래서 이걸 회화주의래요. 회화주의. 자, 그러면 회화주의인데 스타이거는 뭐라고 그랬고 스타이게는 뭐라고 그랬고 S는 뭐라고 그랬고 이 사진에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처럼 스테이게는 이렇게 했다. 그럼 이게 결론이겠네요. 이처럼. 네. 요거하고 요거를 연결하면 결론이라. 자, 그런데 그렇게 결론으로 읽을 텐데 여기에는 로덴 얘기가 나왔고 여기는 위히고가 나왔고 여기는 스테이젠 나왔고 여기는 로덴과 스테이젠 나왔고 이건 스타이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휘고 있고 스타이젠인데 스타이젠은 하나, 둘, 세 개고 로덴은 이렇게 확인해야겠다고 체크를 해놓아야죠.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핵심어를 뽑아야죠. 근데 이게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골라놓기만 하고 넘어가고 기억과 관련된 추론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맞는 게 8개나 된다는 거죠.
내 80%나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것도 그 다음 거 내려가도 이거 할 때, 자, 글을 써보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했지만 뭐라고 있었지만 저는 평소에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이런 걸 보고 놀랐다. 특히 이런 거는 짱이더라. 그런데 당신은 이런 게 있야. 그래도 이런 게 짱이더라. 아, 그렇다고 이런 거는 본받아야겠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썼네.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건 짱이더라. 그런데 이건 마음에 안 들더라. 그렇게 해도 이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동그라미 세모만 쳐도 되겠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를 자, 연결어를 얼마나 체크하냐. 연결어. 이 연결어는 이 사람으로 치면 뼈대랑 똑같아. 쫄라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서 여기에 똥이 있으면 똥 싸는 자세를 알 수 있는 거는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이거 꺾은 자세예요. 그래서 여기 바지 잡고 있다는 거거든. 뭐 이런 것처럼 꺾이는 모습 자체가 요게 중요하지 요 기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이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연결하고 일부러 긍정 부정은 동그라미 세모를 치니까 일부러 역삼각형을 치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지고 이쪽도 관련되고 이쪽도 관련된다고. 그래서 역삼각형을 치라는 거지. 연결하면. 자, 그런 다음에 자, 보시면 이것도 이게 문맥이라는 말 나왔는데 이 문맥적인 의미든 사전적인 의미든 자, 수능 수정에서 사전적인 거 나오겠습니까? 이게 사전적인 건 1차적인 거야. 1차적. 문맥적은 근데 이것도 문맥을 통해요. 나는 갔다. 이것도 뭐라고요? 당연히 이거는 사전적인 거는 직접적이지만 이건 추상적이고 넓고 이거 두 개의 관계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문장 안에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판단하면 끝이에요. 무조건 단어 문제는. 그런데 아까 이 문풀 해갖고 제가 이제 쪼개서 문제 올리는데 필수 코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어요. 여기 여기다 타다 있어요. 밤을 타서 갔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게 아니라 밤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게 상황이라는 거니까 이게 상황인 목적어만 찾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밑줄 치면 이 주어나 목적어의 관계, 유사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골머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더 적어도 성격이 뭔지 성질이 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목적이면 밤을 이용해서 밤을 기회로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나오는 거는 때를 이용해서 때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다양한 유사한 서술어들이 같다는 것이에요. 같다는 범주가 달라요. 상위권하고 하위권은. 제 1등급하고 8등급의 차이는 뭐냐면 얘네는 열심히 한다고 즐겁다고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는 열심히 하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연결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 재밌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간격이 멀어요. 성공과. 이게 등급이 가까울수록 간격이 가까워요. 시험에 원하는 답안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답안지하고. 그런데 확실히 국어라.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데 힘들어 죽겠다. 당연히. 힘들어 죽는 건 즐겨라. 그죠? 미치면 미친다. 미치면 도달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여기서 문맥도 이것도 따로 풀어야 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이것도 풀어야 돼. 다 풀고 이거 하려면 찜찜해갖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풀어야 돼. 이해됐죠? 그 전장에서 요거를 먼저 하나에서 하나 딱 풀어주면 뒤에 거 하나 풀었어. 됐어. 이제 나머지 해도 돼. 하고서 보이는 거 풀고 그러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거 보시면 자, 딱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거를 볼 때는 뭐부터 보는 거냐? 제목부터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전원사시가 이렇게 한자를 알면 되게 좋은데 모르면 제목부터 보는 거고 시조는 뭐부터 봐요? 이 끝에부터 보는 거예요. 백발. 오케이, 끝. 이건 뭐라고? 먹고 자라 하루다. 뭐야? 뭘 모여 먹어? 모정, 확풍. 알겠어. 그러면 대충 넘어가고 아해야. 안주장만 해라. 오케이.
그러면 이거 뭐라고? 불러라. 긴조름 데운다. 아해야. 애들 또 하는데 모르겠고. 알고. 아이야, 소진아, 논밭 깔아라. 아, 논밭 깔고, 술 먹고, 백발 늙어가고, 아, 자연 속에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읽는 겁니다. 종장부터. 왜? 선경, 후정이니까 감정, 주제부터 읽는 거예요, 시조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읽어놔야 돼요. 이거랑 제목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편해요. 보세요. 자, 양파, 벼뜬 언덕이 있고, 벼도 자라고, 꽃게도 잡으면서 처가지방이 있고, 젊은 나이가 있는데 전원슈. 전원해서 젊은 애가 열심히 일하고 사나보네. 끝. 그죠? 요거랑 제목의 관계를 딱 해가 보면 나중에 이거를 여기서 읽을 때 불편함이 없고, 요게 시험에 딱 걸릴 때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덜 걸리니까, 시험에 걸릴까봐 써주는 거예요, 이게. 자, 가장하고, 이 땡땡이가 국어 선생님의 친절입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친절을 안 받아줘요. 영어 공부할 때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영어 해설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있고 밑에 단어 있죠. 네. 이 단어만 가지고도 이 줄거리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만 가지고요, 설명된 단어만 가지고 주제 만들 수 있고, 여기 문제 설명도 주제 만들 수 있고, 구조도 주제 만들 수 있어서 주제가 3번 나오는데 아이들은 그냥 쭈루룩 해서 단어 있구나. 관련 단어를 써준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보면 기역 미음의 이해, 기역리는 어디 있어요? 아, 다 여기 있구나. 그러면 아이들은 요거 하나면 요 한 줄을 읽고 판단하는 줄 아니야. 이거 전체 읽고 이 전체에서 이 니은임이, 이 전체에서 디귿, 전체에서 디귿임이 이런 뜻이에요. 예? 전체 분위기 흐름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줄을 치고 이 밑줄의 느낌이 여기에 서술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 보고 판단해서 여기 나오잖아. 그럼 그러네요. 그러네요. 슬퍼요. 글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내면 이 전체가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한 단락이면 이 주어는 일관돼야 되고, 이 목적어, 이 서술어, 이 서술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고 근거를 말하고 예시를 말하더라도 다 같은 맥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줄 치면 나머지도 보면 참고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참고를 잡아야 되는데 이 줄만 가지고 막 골똘하게 생각을 하면서 해석이 안 돼요. 죽겠어요. 이게 뭐예요? 아이 몹참 이게 뭐야 지저분하게. 요 밑에 나와. 그쵸? 초가지붕 석양이라고 서술어만 봐도 돼요. 뭐가 석양이라고? 석양이구나. 석양이면 됐지 뭐. 눈이 내린다. 뭐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핵심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읽기 전에 이 핵심어가 맞나 틀리나 이 주변을 읽고, 그래서 아닌 거 같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가보자. 그래서 그러면서 골똘히 생각해요. 골똘히 생각한다는 게 국어를 풀 때 이 전체 5개를 다 골똘히 생각하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껴서 요만큼에서 한두 개가 남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 2개를 놓고 골똘히 해야죠. 그런데 제가 그랬죠. 항상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똘히 생각을 하면 이게 답이라고. 이 반대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둘 중에 고민할 때는 나머지 3개 힌트 보고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네. 주변에 힌트를 반드시 숨어놔요. 결정적인 힌트를. 국어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왜 힌트를 숨겨놓을 수밖에 없냐면 다른 과목과 다르게 국어는 말빨이 세요.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힌트를 안 숨겨놓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창의적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해서 소송이 걸려요.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소송 걸리기 싫죠. 네. 그래서 결정적인 힌트를 숨겨놔요. 국어는 반드시 숨겨놔요. 그래서 국어에서 숨은 글자를 나는 찾겠다. 1대1 됩니다. 100%. 이걸 깨닫는 순간 95점이 돼요. 93점이. 왜 93점이냐? 이 7점은 단어를 몰라요. 단어를 모르는데도 93점이 가요. 그런데 이걸 천천히 찾아요, 아들이. 그래서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83점이 되는 거예요. 왜 83점이 되냐? 시간이 없어서 나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이렇게 찾아요, 애들은. 야, 여기다! 이렇게 잡는 득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시험이기 때문에 3분 안에 찾아야 되는데 애들은 뭐라고요? 해질 때까지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없어요. 어떻게 찾아요? 찬찬히 나뭇잎 사이도 보고 그래. 내가 그래. 나뭇잎 사이에 못 숨어. 쟤는 덩치가 커서. 네가 가만히 생각해봐. 너랑 어디 숨겠어? 저기요. 어떻게 알았어? 네가 숨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풀어볼 때, 아, 문제는 이렇게 되더라. 아, 이렇게 만들더라. 라는 것들도 자꾸 기억해야 돼. 누적하면서. 자, 여기 보면 32번. 자, 뭐부터 읽어요? 여기부터. 진실로 늙은 줄 모르니 먹는 만날 즐기다. 그럼, 아, 늙구나. 그럼 거꾸로 해봐. 즐겨니 늙은 줄 모르는구나. 늙은이 만나. 반갑고 즐겁다. 늙은이, 그치? 아, 늙어가지만 즐겁게 산다. 끝이네. 이렇게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충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대조 찾고, 요거는 긍정 찾고, 요거는 뭐 구체적 세상 찾고, 뭐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 뭐, 이렇게 한 개 찾아도 되고 두 개 찾아도 돼요. 네. 나중에, 아니, 이거 아니면 이거 안 봐도 되고, 이거 맞으면 뒀다가 답이 안 나오면 이거 확인하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애들이 뭐, 이걸 하나를 해야 돼요, 두 개를 해요. 왜 그래, 그냥. 보이는 대로 정관하면 돼. 윗글 감상 주제라고, 주제. 적절하지 않은 거, 주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핵심어 찾고, 여기를 끊어주는데, 자, 보기. 자, 어제 그 여학생도, 다른 여학생도, 보기 문제만 따로 좀 풀어라, 그랬잖아요. 보기가 나오면, 이게 다섯 문장이어야 돼요. 네 문장. 네. 그럼 여기 한 문장이 답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뽑아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선택지에 다 하나씩 이렇게 맞아요, 딱딱. 안 나오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저는 반드시 끊어요, 이렇게. 근데 애들이 그래요. 저 여기에 드러나는 연들은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동일한 어휘. 그럼 유기적 연결. 이것도 끊어야 돼요.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어의 구분을 제시한 후 반응 이렇게 다 끊어요, 하나씩. 그래서 핵심 단어를 골라갖고 쭉 보면 여기에 이 단어들을 다른 방식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 대비라는 단어, 일상의 풍경, 여기에 보면 이어지는 방식. 그럼 여기에 보면 계절의 순환 모습, 어김없이 자연의 순환, 이렇게 나와요. 일상의 일반적인 거, 연이어 반복하는, 이어지는 관련 단어가 나와요. 정말 공부를 깊이 있게 하는 애는, 이런 단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구나. 이런 단어는 이럴 것 같아도 기억해요. 표현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국어에서. 제한적이에요. 몇십 개 안 되거든. 그럼 누적되잖아. 굉장히 정확해져.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단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이게?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할 필요성도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거 보시면 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시를 보시면 시도 있고 보리도 있고 근데 걱정된다. 이거는 사랑이고 이거는 꽃덤불이고. 그래서 이게 시가 나오면 시는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요. 꽃덤불이 뭐다. 이렇게 문장으로 안 만들면 기억이 안 돼요. 자, 사랑은 뭐다. 이렇게 체험만 있잖아요. 이걸 짝지어서 여기 목적어든 용언이든 이렇게 만들어서 한 줄로 기억해야 돼요. 고1들은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꽃덤불의 주제는 어디 있어요? 시는 성경 중에 제일 끝에 있어요. 우러러보고 아직도 찬데 태양을 안고 꽃덤불에 아득히 안겨부려. 좋은 거구나. 태양이구나. 그럼 임금이나 독립이나 이런 거겠구나. 그럼 태양 반대는 추운 날이겠구나. 자, 이거는 뭐라고요? 사랑.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짝 지어서 있으면서, 그럼 요것만 읽어도 되는데, 두 개 그리고니까, 여기에 핵심 한 개, 여기에 핵심 한 개, 이렇게 두 개를 딱 연결하는 게, 두 개가 사랑이구나, 이렇게 되네요. 네. 자, 이것도 보리면, 보리가 어떻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이 새카만 것만 보면, 차가운 땅 속에서, 하늘을 보면서, 생명의 보름자를 지키면서, 봄의 층에 깊고 아득한 품 속에서 나와갖고, 보리를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되네요. 네.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참 편집 넘어가서 가다의 동충점 이럴 때 써놓으라고 해서는 제일 처음에 뭐였죠? 꽃덤불. 꽃덤불, 사랑,
보리 이렇게 써놓으라고 하거든. 왜? 그래야 이 가나다 여기 또 볼 때 껐던 물, 그죠? 사랑, 그 다음에 보리. 왜 이렇게 찾죠, 가나다? AB는 AB에서 분류로 풀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거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보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체크하고, 보리를 쭈루룩 읽으면서, 그죠? 이제 보이죠? 네. 보리를 쭈루룩 읽으면서 여기 있는 단어가 아닌 걸 싹싹싹 지우다가 구체적으로 몇 개만 확인해보자. 기억무용도 1분이니까 가가지고 그 부분만 끊어서 핵심어 하고서 5개를 외워서 가보자. 여기다 아이디어 체크네. 예. 이걸 외워서 갔니? 이걸 외워서 갔니? 이거 외우기 좀 힘들겠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조. 이거는 뭐죠? 색채어. 이거는 뭐라고요? 역설. 이거는 뭐라고요? 대립하는 것들이 타협. 뭐 실현 고난, 기대에 실현되는 상황, 기대가 실현되는 점. 이렇게 요런 거 체크를 한 다음에 아닌 걸 제끼고 몇 개만 생각을 해보고, 요것도 기억미용 체크하고, 요거부터 읽어야죠. 아닌 것이니까 8개로. 그 다음에 A, B도 분류형, 이것도 분류형. 요건 단어에서 외워가지고 하고, 이것도 외워가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되고, 요것도 기억, 니은, 디귿, 그죠? 외워야 되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왜? 이거 넘나들면. 그러니까 어떤 거부터 풀고 어떤 단어를 확인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안 하면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뒤에도 다 파생 효과로 막, 그죠?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라면 이거부터 풀자라는 게 현명하죠. 왜? 2문제니까. 그렇지 않나요? 2문제니까 이거부터 풀자. 그렇다면 이거에 보면 서술상의 특징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그 서술상 특징, 묘사법, 표현법, 진술방법부터 여러가지 설명방법, 이건 요약적으로 제시, 뭐 이렇게 의문 추가, 감각적 묘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를 중략되고 이게 옛 우물에 대해서 요거부터 풀고, 이 보도니까 요거부터 도도? 도도는 어딨냐? 요게구나, 도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어야 돼요. 네. 다 읽어가지고 이거를 끊어서 적절한 거니까 안 읽법한 거 한두 개 제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푸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이거 체크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풀어야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아니면 이거 풀면서 이거 찜찜해갖고 계속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도 중간에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다 풀었나? 또 있네. 자, 그렇게 돼서 그러면 요거까지 41번까지 도도로 풀면 요렇게 길면 또 5개가 더 늘어난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이건데 뭐부터 봐요? 창성남이로 소설이구나. 고전소설. 고전소설은 어떻게 풀으라고 했더라 동화쌤이 사람별로 크게 동그라미 내용에다가 네. 네모 이렇게 세모 치면 이 사이사이에 뭐라고 왔는지 이걸 사건의 흐름으로 잡고 이 사건의 흐름으로 요 내용이 필요하면 찾아서 읽으라고 했죠. 이것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줄거리 설명해 준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오남중이라는 자를 불러놓고 누가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조문하는, 그럼 이게 조문화가 한 거네? 조문화? 이건 조. 오남중은 본시 두려워하고 하면서 부인을 찾아가 조문화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네. 그죠? 네. 그때 오부인이 이렇게 했네. 이렇게 오부인. 이건 오부인. 그러자 전소자가, 그죠? 그러면 전소저는 전소저가. 여기까지. 그럼 전소저. 그 체크하면 되잖아. 그럼 끊고, 오부인은, 그럼 이거 누가 얘기했어? 오부인이 했네. 그럼 아까 오부인 체크했지, 이렇게. 네. 전소저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쭉 설명했네. 마침내 전공은 오부인과 길을 떠나고, 여기서 전소저는 또 이렇게. 말을 안 해, 몇 명 안 돼, 고전소설은. 이렇게 체크하면 뭐가 편하냐면, 나중에 전소저 찾으면 요 꺾기만 다 보면 되고, 오부인 찾으면 꺾기만 다 보면 되고, 흐름도 딱딱딱딱 다 보인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랬을 때 요렇게 아는 것은 보면 이 말한 것들, 이 사이사이의 설명들 있잖아. 설명들로 요걸 풀 수 있는데 여기에 인물 관계가
인물관계가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지. 진소저 체크해야 되고, 조문화 체크해야 되고, 그죠? 네. 조문화 체크해야 되고, 문성 체크해야 되고, 이렇게. 그럼 진소저하고 조문화하고 체크하면 되네? 그럼 조문화 두 개 체크한 거, 진소저 체크한 거, 이거 체크한 거, 아까 조문화 네모칸 쳤나? 한 거. 그 다음에 운심, 마을 사람, 나머지 기타 체크한 거. 하면 되네? 그런 다음에 A, B는 이렇게 동등한 관계, 뭐 상하 관계, 또 여기는 뭐 청자 원한 관계. 그럼 A 쭈루룩 보고, B 쭈루룩 보고. 정말 아닌 거 두 개 체크한 다음에 고르면 되네? 그럼 이것도 정말 그저 풀만 했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거요. 이걸 읽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읽기 좋네? 적으면서 이걸 두드러지고 끊어지고, 신화나 좌우하는 성격, 이러한 정치 문제, 고난, 해결책, 모사, 이웃은 돕는 인물, 이렇게 나오면, 이걸 끊어서 다, 사람 또 나오네, 여기? 조문화 나오고, 유보 나오고, 진소저 나오고, 진공 나오고, 은왕중 나오고 하면서 체크해서 아닌 것이니까 여기에 1대1로 대응이 딱딱딱딱딱 되는 게 있겠네. 그거 제낀 다음에 풀면 되네. 그 다음에 문맥 고려해서 요걸 통째로 거기에 놓고 표현이 맞는지 어느 정도 문단 전체를 봐야 돼. 요렇게 리을, 이게 뭐야? 기억, 니은, 니은, 니을이면 요거 보면 이만큼 통째로 봐야 된다는 거지. 네.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네. 네? 그게 요거를 이 미음 대신 여기다 집어넣고 읽어봐야 된다는 거지. 네. 판단할 때.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풀리니까, 아까 그거 넘어가는 거 이것까지 푸른 다음에 그거 푸는 게 맞겠네. 안 그러면 넘어가다 실수할 확률이 크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푸는 과정에서도 순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문제를 풀 때 지금 이게 빠르게 이거 한 회를 했지만, 다른 회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하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가 유형이고, 실제로 단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의. 네. 근데 이 유형이라는 것을 그래 소설 나와 시 나와가 아니라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이게 생각을 하고 이런 유형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나한테는 최선이야. 선생님은 이렇게 풀으라고 했지만 나는 그거 헷갈려 해보니까 나는 무조건 이렇게 풀 거야. 대신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빠르게 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시험은 시간이다. 네. 시험뿐만 아니라 공부도 시간이다. 속도가 빠르면 공부를 잘합니다.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 싸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시간을 더 압축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